자, 지금부터는 확률과 통계, 이번 추석 연휴, 기나긴 열흘간의 추석 연휴 때문에 휴강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보강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중에서 4단원 확률의 뜻과 활용, 교재 페이지로는 60페이지네요. 60페이지 400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한 거 나중에 보고 뭐 나중에 또 본 거 질문해도 좋고, 밑에 있는 유제들 질문도 좋고 나중에 또 질문해 주세요. 400번 각 면에 3, 5, 6, 7, 8, 11 하나씩 적힌 정육면체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우리 이런 결과를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보통은 집합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의 배수가 이 중에 뭐 3이 있고 6이 있네요. 두 개밖에 없군요. 예,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A 사건은 3, 6 이런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죠. B 같은 경우도 2의 배수 짝수잖아. 그러니까 이제 6과 8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니라 소수가 나오는 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약수가 두 개뿐인 수, 뭐 이런 거죠. 여기서는 3이나 5나 7이나 11과 같은 수가 바로 그러한데요. 어떤 이런 식으로 세 결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중에서 배반 사건을 골라봐라 라고 하는 건데, 문제 질문의 핵심이죠.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배반 사건을 알고 있느냐. 배반 사건은 집합의 세계에서는 서로서로 불렀던 거예요. 사건에 교집합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확률 통계에서는 이제 곱사건이라고 불러야 돼요. 사실 정확한 용어로는 곱사건. 곱사건이 없는 상황인데, 좀 쉽게 표현하자면 교집합이 없는 상황. 그다음에 집합에서는 이 말을 서로서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배반 사건. 기억나죠? 수업 시간에 했던 말. 아따 성님, 이제 성님을 배반하여갔어, 뭐 이런 거 기억나죠? 이제 배반, 대상 공유할 게 없다는 거 따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A와 B는 이 둘의 교집합하면 6이 나오겠죠. 그쵸? A와 C 이렇게 교집합하면 3이 나오겠네요. B와 C는 봤더니 어라?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쵸? 이쪽은 짝수들, 2가 없다 보니까 이쪽은 소수들,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B, C 얘네가 바로 서로소다. 서로소. 집합에서는 서로소. 지금 확통에서는 배반 사건이다 라는 거죠.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 언제나 그랬듯 뭐 쉬우니까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403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일 확률은?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시켜보면은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대개가 순서상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순서상 좋아하나봐. 순서상을. 사실 저는 순서상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문제에서는. 다른 문제도 순서상을 쓰지만 방정식 해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 플러스 y, 2x 플러스 y는 5다라는 해를 구하라, 이런 거 할 때는 순서상을 쓰기도 하죠. 근데 이 주사위 문제 나오면 잘 안 써요. 저는 주사위 문제는 이렇게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이런 문제는 나는 그렇다고. 저는 표를 그립니다. 표를. 특히나 두 눈의 수의 합이나 차 같은 개념들은 이 표를 그렸을 때 등고선이랄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그 굴곡이 보여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기억하기도 편하고 해서 저는 어쨌든 두 눈의 합이나 두 눈의 차는 주사위에서 표를 그립니다. 표를 그려볼게요. 한번. 별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1일 수 있다, 2일 수 있다, 3일 수 이런 거죠. 4일 수 있다, 5일 수 있다, 6일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 주사위 눈도 1일 수 있다, 2일 수 있다, 3일 수 있다, 4일 수 있다, 5일 수 있다, 6일 수 있다 이런 식. 일단 나중에 시간 되면요, 학생들은 두 눈의 합도 한번 적어보세요. 두 눈의 합. 합을 적는다면은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1은 4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거고요. 다 확인해보세요. 실제로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만 2가 있고요. 요 두 자리에 3이 있고요. 요렇게 세 자리에 4가 있고, 요렇게 네 자리에 5가 있고, 6이 있고, 7이 있고, 그 다음에 8이 있고, 9가 있고, 10이 있고, 11, 12가 이렇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한 등고선 이런 거예요. 합이 3 나오는 수를 다 찾아보자. 3, 3 이런 식으로 있다 그치. 합이 5가 나오는 수를 찾아보자. 5, 5, 5, 5 이렇게 있다 거야. 합이 같은 수들이 이렇게 한 라인, 한 직선에 쭉 요렇게 서 있다 이거죠. 얘들이. 이걸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합 같은 경우. 지금은 차를 할 거니까 저는 차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 근데 차는 어쨌든 뭐 A에서 B를 뺀다는 개념이 아니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 빼기 1은 0, 2 빼기 2도 0, 3 빼기 3도 0, 4 빼기 4도 0, 0, 0인 건 알 거고, 2 빼기 2이 1이면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인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도 플러스 1 쓸 거예요. 똑같이. 어쨌든 두 눈의 수의 차, 이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는 개념이라서 A 빼기 B가 아니에요. A 빼기 B의 절대값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수만 적어야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적어주면요, 재밌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것도 한번 내가 쭉 적어보겠지만 본인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1들이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 1들이 약간 0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칸 더 간 느낌? 오델로 같은 느낌이랄까. 2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재엽이 안녕. 재엽이 추석 연휴 동안 머리를 뭐 블루로 염색한다고 하더니만 했어? 안녕. 안녕. 2가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 3은 여기 이렇게 3, 3, 3. 이 아래쪽도 3, 3, 3 이렇게. 아, 색깔을 좀 다르게 할 거 그랬나? 4, 4, 4, 4 이렇게. 맨 끝에 이쪽도 5, 이쪽도 5 이렇게. 그래. 형아는 수업 중이야. 혼자 열심히 얘기해봐 한번. 그래서 이렇게 이제 0인 애들이 이렇게 다 한 곳에 이제 모여있죠, 6개가. 그 다음에 1인 아이들이 이쪽으로도 하나, 이쪽으로도 하나 이런 식으로. 무슨 계곡 같지 않아?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있으면 계곡에 0이 한가운데 쫙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1 나오고, 이쪽에도 2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2 4개 나오죠. 이쪽도 2 4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탈색해가지고 신났다 이제. 그래서 지금과 같이 차가 둘 이하, 2 이하의 확률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차가 0 이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2 이하 나온다는 것이 차가 0 나오는 경우와 1 나오는 경우와 2 나오는 경우를 세겠다는 건데, 이게 워낙 보다시피 원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 번 정도 경험해 본 학생들은, 아, 이거, 백프선 안녕. 이렇게, 2 이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한번 해본 애들은, 아, 그럼 차라리 그 반대를 해보는 게 빠르겠구나 느낌이 든다는 거죠. 위에 보다시피 3 이상 나오는 게 6개. 이쪽이 6개면 이쪽도 6개 나오지 않겠어요? 6개. 그쵸? 이런 식으로 바깥쪽이 6개, 6개, 12개니까 안쪽은 36개에서 12개를 뺀 24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전체 36가지 중에 2 이하인 경우의 수는 24가지이므로 확률은 36분의 24, 3분의 2가 된다. 5번. 뭐 이렇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상도 나쁘지 않아요. 순서상 나쁘진 않고, 또 세라고 하는 게 지금 2 이하라고 해서 2 이하를 세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표를 만들어 본 학생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경험이 확실히 생겨요. 이거 학교 다닐 때 표 좀 만들으렴, 표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할 때, 아, 귀찮아요, 쌤. 했던 애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게 되는 거고, 에이, 뭐 학교 쌤이 설마 우리를 노동시키려고 하겠어? 뭔가 뜻이 있어서 하겠지라는 생각에서 한 번 정도 해본 학생들은
오 이거 봐라 이런 거 볼 때 좀 유리한데?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럴까요? 자 이제 407번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시집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양 끝에 시집이 올 확률은 이제 보통 확률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면 될 겁니다. 확률의 정의. 아까 그 문제도 확률의 정의이긴 하고 이것도 확률 정의. 확률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요 특정한 경우의 수. 이게 때라는 걸 기준으로 이 앞을 봐보세요. 이 앞은 참고로 책꽂이에 책을 꽂을 때라는 약간 이제 동사로 끝났잖아. 이게 영어 문법 시간 같은데 때 앞에 있는 그 단어의 품사가 동사예요. 뽑을 때 뽑는다 이런 거니까. 그쵸? 이거는 시행이죠. 시행. 이 시행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경우 전사건을 찾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살짝 이론으로 배웠던 조건부 확률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건 시행이잖아요. 보다시피.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시행으로 마무리 짓고 때라는 말을 붙였을 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때 이렇게 붙였을 때는 전사건의 경우의 수 표본 공간 전체의 개수를 분모에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책 2권과 시집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그걸 분모에 쓰겠다는 거죠. 그게 몇 가지일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조건이 없고 그냥 다른 책 5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다. 일렬로 꽂는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쵸? 순열이에요. 그쵸? 전체는 몇 가지? 5팩토리얼 120가지. 그 중에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다? 양 끝에 시집이 온다라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다. 자, 저런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거 할 때 아래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다라는 거죠. 그럼 양 끝에 시집이 오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라고 할 때 이것도 해봤던 걸 거예요. 시집이 총 3권이에요. 편의상 C1, C2, C3라고 합시다. 소설책 1, 2권도 소설책 1, 소설책 2라고 부를게요. 무슨 뭐 수원 수투 같네요. 그쵸? 느낌이. 자, 시집 2권을 양 끝에 꽂아야 돼요. 근데 시집은 3권이 있잖아요. 보다시피. 맨 왼쪽에는 어떤 시집을 꽂는 거지? 셋 중에? 1, 2, 3 중에? 그거 나서 맨 오른쪽엔 그럼 누굴 꽂는 거지? 남은 것도 중에 누굴 꽂겠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네, 3 곱하기 2예요. 뭐 거창하게 뭐 3P라고 불러도 좋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왼쪽에 꽂는 방법이 3가지. 셋 중에 하나. 남은 거 둘 중에 하나를 오른쪽에 꽂자. 그리고 나서 이 사이의 3권을 일렬로 꽂자. 3팩토리얼. 이거 이해 가죠? 전체 경우의 수는 이만큼이다. 아니,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지. 이 양 끝에 시집이 오는 경우의 수는 이만큼이다. 그래서 이걸 분자했어요. 3 곱하기 2 곱하기 3, 2, 1 이렇게. 그럼 끝났습니다. 계산하면 끝이죠 뭐. 5팩토리얼 5, 4, 3, 2, 1 3, 2, 1, 3, 2, 1 약분한다고 치면은 5, 4분의 3이네요. 그렇죠? 약분 또 할 수 있네. 10분의 3 3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단 이 문제는 전체의 경우의 수를 따질 때 분모에 뭐가 오나요? 라고 할 때 저 때 앞에 있는 거 간단하게 말하면 때 앞에 있는 게 분모. 무조건 조건방도 똑같아요. 때 앞에 있는 게 분모, 뒤에 있는 게 분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때 앞에 있는 게 분모. 이해가 가죠? 그다 412번 또 뭐 비슷하죠? 어쨌든 정의를 쓰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거 초반은 다 정의 쓰는 거지 뭘 하는 건데 정의가 전체 경우가 몇 가지인지 세고 지금 구하려는 게 몇 가지인지를 세는 거창하게 PA는 무엇인가? NS분의 NA다. S는 이제 표본 공간, A는 사건 A의 개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몰라도 돼. 이런 건 너무 간단한 거라서 알 필요도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만 핵심은 뭐다? 때 앞에 있는 얘가 분모, 이 뒤로 나오는 게 분자 이런 거지 뭐. 그 경우의 수를 각각 세서 분모에 쓰고 분자에 쓰겠다는 거죠.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눌러앉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그냥 남학생, 여학생은 왜 얘기했지? 싶은 거지. 이제 요 앞에 걸 구하다 보면은
6명이잖아요. 6명이 넌탁을 둘러앉는 경우는 뭐 원순열이네요. 6에서 1을 뺀 5팩토리얼이 되겠군요. 뭐 이런 식으로 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분모 구할 때는 남녀를 언급한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 뒤쪽을 구할 때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죠. 남녀가 번갈아 앉을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아마 앞에서 한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남녀가 번갈아 앉는다. 남자를 원순열 시키면요, 여자는 원순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얘가. 이런 입체 중에 아니다 기억나나 모르겠네. 수업 시간에 아마 했을 거야. 이렇게 원인데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7개의 영역이, 그쵸?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와 이 바깥쪽에 이렇게 부채꼴, 아니 부채꼴,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를. 이런 도형들, 부채살꼴, 이런 도형 2개, 6개, 총 7개죠. 이 7개 영역에 만약에 빨주노초 파란볼로 칠한다고 치자. 몇 가지가 있는가라고 할 때 가운데 일단 하나 칠한다. 7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6개 중에 일단 3개를 뽑아요. 이 3개는 어디에 칠할 거냐? 이 안쪽 부채살에 칠할 겁니다. 이 3개를 일단 원순열로 후려치게 해. 이렇게. 이거 곱한 거예요. 둘 다 곱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 곱한 게 이 안쪽 부채살을 후려치는 색깔의 경우였어. 그 다음에 바깥쪽 부채살은 남은 3색 중에 3색을 고르는 건데, 뭐 사실은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1이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원순열이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냥 순열입니다. 3팩토리얼. 기억나나요, 이거? 학생들. 그래서 이거 다 곱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남학생과 여학생, 일종의 뭐랄까, 남학생을 ABC라고 쓰고, 여학생을 기억, 니은, 디귿이라 써볼게요. 근데 이제 남학생을 일단 원순열로 세워볼게. 그럼 이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3-1팩, 2팩토리얼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라는 게 뭐냐면 이제 ABC랑 ACB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면요, 뭐 이쪽은 지울게요. 그냥 이쪽만 할게요. 쓰고 나면요, 확실하게 이 셋에 남은 셋, 왜냐면 이 사이사이에 여학생이 들어갈 거니까 이 셋에는 확실하게 모든 자리가 구별이 가능해요. 남학생이 일단 원순열로 앉고 나면요, 여학생은요, 그렇죠, A와 B 사이에 앉느냐, B와 C 사이에 앉느냐, C와 A 사이에 앉느냐, 이 세 자리가 다 다른 자리가 되어버리죠. 다른 자리, 구별이 가는 자리. 이 구별이 가는 자리에 세 학생을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한테 너 어디 앉을래라고 한다면 난 A, B 사이에 앉을래, B, C 사이에 앉을래, C, A 사이에 앉을래,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학생을 앉히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에요. 남학생을 앉히는 방법, 그러니까 남학생 먼저 한다고 치는 거지. 뭐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떤 한 종의 학생이 먼저 한다고 치죠. 그럼 걔네들은 원순열을 해야 돼. 아무도 안 앉았으니까 자리에. 근데 그 다음에 여학생이, 그러니까 다른 종 학생이 앉을 때는 걔네들은 그냥 순열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경우는 뭐 분자는 2팩과 3팩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2, 1, 요게 요 뒤에 있는 3, 2, 1가 약분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1 곱하기 2만 남겠죠. 분자는. 그래서 이제 10분의 1 이렇게 3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는 하고 온 거니까. 그리고 뭐 이제 막 중간고사를 마친 학생들한테는 뭐 이런 경우의 수 세는 게 이렇게 어색하진 않죠. 한참 셌었으니까. 그쵸? 자, 이제 그 다음 415번 문제. 세 개의 숫자 1, 2, 4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게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뭐뭐 할 때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라고 했어요. 4자리 자연수 만드는 것을 전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도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쵸? 11자리까지. 그러니까 총 81가지예요. 이 전체 경우의 수.
뭐랄까, 억지로 이런 거는 중복조합, 중복순열이야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면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호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걸 난 무조건 뭐 3파이 4라고 써야 돼, 혹은 3의 내적으로 써야겠어,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곱하기를 쭉 나열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기호로 써야지, 이제 이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 경우는 이제 81가지인데, 센스가 좋은 사람이라면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벌써 답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라는 느낌이 확 들 거예요. 왜냐면은 분자에다가 뭘 쓰다 하더라도 2번이나 3번과 5번과 같은 수가 약분돼서 나오진 않겠죠. 그쵸? 81분의 뭘 해야 7분의 1이 나오고 5분의 1이 나오겠어. 그치? 그러니까 대충 감을 잡아도 1번 아니면 4번이 될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홀수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홀수가 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맨 마지막 자리만 홀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1의 자리. 그러니까 1000의 자리에는 아무거나 다 와도 된다. 3가지. 100의 자리에도 아무거나 다 와도 된다. 3가지. 10의 자리에도 3가지라면 1의 자리에는 1, 2, 4 중에 1만 와야 한다. 즉, 한 가지만 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 같은 경우는 3이 3개 있는 거, 3이 세제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앞에 요거는 뭐 3파이 3이라고 쓰고 뒤에 거는 뭐 3C1이라고 적어야지. 이렇게 굳이 이게 뭐가 전 플레이가 되지? 3C 아니 1C1이구만. 1C1.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내 말은.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지? 응? 이렇게 기호 중독증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곱하기를 쓰세요. 분자는 27 나오죠? 3이 3개니까 약분하면 뭐 3분의 1 나오겠죠. 자, 이게 이제 원칙이긴 한데, 이게 좀 쉬운 문제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접근해 봅시다. 확률을 구할 때는 꼭 저렇게 전체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됩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안 따지고도 구할 수 있다.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가 홀수다 짝수다를 판정 짓는 거는 오로지 1의 자리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꼭 숫자를 꼭 앞자리부터, 즉 1000의 자리부터 쓸 필요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2017년이라는 걸 쓸 때 이렇게 쓰지 않고 7101을 2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역순으로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를 적을 때 맨 처음에 뽑은 숫자를 난 1의 자리로 봐야지. 왜냐면 지금은 0이 없어요. 참고로 0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뽑아도 어느 자리에 둘 수 있는 거죠. 어떤 숫자든 어느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나는 그러면 맨 끝부터 하련다. 맨 끝부터 하련다. 맨 끝에 그러면 나는 숫자를 뽑아서 첫 번째 숫자 뽑아가지고 맨 끝에 놔야지. 1의 자리에 놔야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게 10, 100, 1000 이렇게 놔야지. 그럼 맨 처음에 뽑았을 때 이게 홀수여야 이 게임이 완성되는 거지. 짝수가 나와버리는 순간 이 경우는 이미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첫 숫자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 문제랑 똑같아요. 첫 숫자가 홀수일 확률, 셋 중에 하나가 홀수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 확률로 맨 1의 자리가 홀수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어떤 걸 갖다 붙여도 홀수가 된다. 대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책꽂이에 책 꽂는 거, 그 문제도 역시 가능해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책꽂이에 책 꽂는 것도. 책꽂이에 책 꽂는 거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서 해볼까요? 재방송 잘 안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녹화를 뜨다 보니까 아하 맞아 그것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이 문제였죠 아까 새벽 7번 문제.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할 때 때를 기준으로 앞에 거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랬더니 5팩이 나왔고, 양 끝에 시집이 온다. 그러면 시집을 셋 중에 하나, 맨 오른쪽에 둘 꽂고 남은 3개를 일렬로 꽂는다. 이만큼 나왔어요. 기억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확률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2, 1, 3, 2, 1은 약분시켰고요. 3 곱하기 2에서 10분의 3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구하는 게 기본적인 거지만 확률의 정의에 맞게 좀 다르게 구해보자. 어떻게? 나는 책꽂이에 책을 꽂을 때 독특한 습관이 있는 거지. 나는 책꽂이에 책을 꽂을 때 항상 맨 왼쪽에 어떤 책을 꽂아.
희한하게 얘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맨 오른쪽에 어떤 채를 꽂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를 그냥 뭉뚱그려서 가운데다 그냥 꽂아버려 이렇게. 얘는 이런 습성이 있다고 쳐봐. 그리고 이 사람이 임의로 꽂았을 때 양 끝에 시집이 오게 되게 꽂으려면요, 첫 번째 뽑은 책도 시집이어야 되고 두 번째 뽑은 책도 시집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양 끝에 시집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을 꽂아야지, 아까 숫자도 나는 1의 자리부터 써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서, 그럼 1의 자리에 홀수가 있는 경우는 셋 중에 하나니까 셋가 3분의 1이네, 답은 3분의 1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첫 번째도 시집을 뽑고 두 번째도 시집 뽑을 확률을 구하면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첫 번째 시집 뽑을 확률 5건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막 휘휘 저어가지고 하나 딱 뽑았더니 시집이네 할 확률, 5건 중에 3건이 시집이니까, 그치? 5분의 3이죠. 첫 번째 뽑은 책이 시집일 확률은 5분의 3. 이거 이해가죠? 그리고 두 번째 뽑은 책, 이제 한 책은 이미 꽂았으니까 4권 남았고요. 4권 중에 시집은 2권이 남았어요. 그쵸? 두 번째 뽑은 책이 시집일 확률은 4분의 2가 됩니다. 이거 두 개를 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두 개 곱하는 거랑 이거랑 비교해보세요. 똑같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서 이제 또 뭐 하겠지만 비슷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 단기적 확률을 구해서 곱하기로 푸는 방법도 있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거를 분수로 푸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까요? 단계적으로 1단계 시집 나올 확률, 2단계 시집 나올 확률, 곱해도 똑같이 답은 나와요. 이것을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얘기를 뒤에 가서 또 할 테니까, 그래서 뭐 지금 나온 김에, 쉬운 문제 나온 김에 한번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아까 오신 분은 구경 중이신가요? 학생? 이 시간에 학생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성인들, 뭐 직장인, 가끔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도 들어오시고 그러더라고요. 419번 문제. 7개의 문자인데 공교롭게도 철자가 알파고가 됐습니다. 알파고? 정말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책이에요. 그쵸? 알파고가 작년 일이었나? 재작년이었나요? 알파고라는 7개의 글자를 나열하는데, 나열할 때, 여기도 때란 말 나왔지, 때. 앞에 있는 게 전체.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고, 모음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전체는 몇 가지이고, 모음끼리 이웃하는 건 몇 가지인가를 세서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그쵸? 전체는 몇 가지일까? 일단 알파고란 철자를 1년 나눴는데 보다시피 A가 2개 있네요. 그쵸? A 2개, 또 나머지는 없지? 겹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치? 알파고 A가 2개고 나머지 글자들은 하나씩, 총 7개의 글자.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하면은 이제 배웠던 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7개 팩토리얼, 1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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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 2팩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전체 경우수입니다. 이게 분모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분모고,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음끼리 이웃인데, 모음이 뭐야? 이제 A와 5네? 2개네? 그치? 3개네? A 2개와 O 하나. 그럼 A 2개와 O 하나를 이웃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건 뭐 복잡하게 이걸 뭐 3팩 나누기 2팩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딱 보면 3가지 보이지 않아요? A, A, O, A, O, A, A, O, A? O, A, A. A, O, A 해체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쵸? 3가지. 아니, 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뭐 같은 거긴 한데. 3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쵸? 요거만 이웃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문자로 취급해서, 모음이니까, 모라고 쓸까, 한글로? 나머지 글자 하나, 둘, 셋, 4개네? 나머지 글자 4개와 이 글자까지 합쳐서 총 5개를 일러 나눈다. 5팩토리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는 몇 가지인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확률은 몇 가지인지. 이거 얼마야? 2팩, 7팩, 7, 6. 쓰자. 5, 4, 3, 2, 1 나누기 2, 1인데
이 분자에 이게 5팩이 온단 말이야. 3 곱하기 5, 4, 3, 2, 1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제 5, 4, 3, 1이 약분돼 이렇게. 뭐 이건 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걸 계산하는 멍청이는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번분수로 2 곱하기 1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6이잖아, 6. 그치? 6이 여기 6이랑 또 약분되겠네. 이렇게. 그치? 7분의 1.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여기 오신 분, 대현님, 재밌나요? 녹화 중이다 보니까, 뭐랄까, 노래도 못 틀고. 그래서 약간 좀, 썰렁하긴 해요. 분위기가. 네, 좀 약간 썰렁하긴 합니다. 422번.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중에서 임의로 대표 4명을 뽑을 때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뽑힐 확률은 때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게 분모라고 했습니다. 뽑는다란 말 나왔으니까 조합인 거. 이거요? 뭔 책이냐고요? 센이요, 센. 고등센. 센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녹화 이거 뭐 저기 보강이라서. 대표 4명을 뽑을 때라고 할 때 뽑는다는 건 조합. 느낌 확 오죠. 그쵸? 예. 뽑아가지고 쟤네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완장을 씌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뽑기만 하는 거니까 조합이라는 느낌 확 들죠. 이번에는, 아까까지는 그냥 곱하기였다면, 이제는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별 구별 없이 그냥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전체의 경우의 수는 9C4. 이해가죠? 그냥, 남학생, 여학생은 왜 얘기했어요? 이거 왜 얘기했냐고요? 이 다음 거 계산하려고 얘기한 거죠. 그냥 9명 중에 대표 4명을 뽑는다 하면 9C4 중에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라고 한다면 남학생은 5명 중에 2명 뽑는 거네. 5C. 여학생은 4명 중에 2명 뽑는 거네. 4C. 뭐 이렇다는 거죠. 금방 감 잡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의 경우 9C4? 9, 8, 7, 6, 4. 일단 적어. 이렇게 약분하지 마. 계산하지 마. 적어. 나중에 약분 한 번 할 거니까. 5C 5 곱하기 4. 4C 4 곱하기 3. 이렇게 적어. 그래서 2일 2일 이게 약분시키고 요거만 이제 하면 되겠지. 3 이렇게 해서 2 남기고 4 이렇게 해서 2 남기니까 분모는 9 곱하기 7 곱하기 4가 되겠네. 분자는 5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죠. 이렇게 쇽쇽쇽 나오는 거 보이나요? 또 4가 약분되겠네. 이렇게 4 이렇게. 그쵸? 그럼 9, 7에 63분의 5 더하기 3 8. 응? 없는데? 잠깐만.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곱이죠 이거. 그렇구만. 곱하기구만. 네, 감사합니다. 이게 누군가가 지적해주니까 이게 틀린 게 잘 보이는구만. 곱하기로 써도 이 멍청이가 여기다 곱하기 써놓고 이건 더하기 적어놓고 있어. 아주 깝깝해요. 그쵸?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뭐야 이거? 한두 번이 아니라 참 민망하군요. 곱하기예요. 5, 3, 15죠. 15. 3으로 약분하면 3, 5, 15, 3, 21. 21분에 응? 없는데? 3. 잠깐만. 곱하기였지. 4 한 번만 약분해야지 그러면. 이거 왜 이럴까? 다시. 분자는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요. 분모가 9 곱하기 7 곱하기 4였죠. 답 없구만. 4, 4. 약분하면은 여기 3 남죠. 3, 7에 21분에 5, 4, 20. 20? 안 되겠다. 다시 하자. 처음부터. 뭐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이는데? 이거 왜 이러지? 9명 중에 4명을 뽑을 때 남학생 5명 중에 2명 뽑고 여학생 4명 중에 2명 뽑는다고. 곱하기야. 그래서 5, 4. 그래. 4, 3. 그 다음에 9, 8, 7, 6. 4, 3, 2. 맨 처음 약분할 때도 잘못했구나. 이거 2일과 이거 2일이 약분되는 거고. 그치? 3, 2. 이렇게 해서 2.
그래서 분모는 9, 7, 4고 분자가 또 이렇게 약분하면 요거 2니까 분자는 5, 2, 4, 3의 곱이군요. 4약분, 3약분에서 3, 3, 7, 21분의 10이 되겠군요. 답이 5번 이렇게. 아유, 원래 이게 초범 아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수학이라는 게 다 그런가 나만 그런가 모르겠지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요 계속 꼬이더라고요. 한번 꼬이면은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이 꼬임이 언제 풀릴지 정체를 알아. 아, 출근해야 되는데 참. 출근. 네. 간만에 또 수업이신가 보군요. 간만에. 네.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428번 문제. 주머니 속에 흰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 검은 구슬 N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낸 다음에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에. 우리나라 이 확령제들은 참 특이해요, 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것들을 다루는 것 같아. 이게 남들 이래봐, 이게 정신병자인 줄 알지. 이게 무한 짓이야, 그치? 미국은 이런 문제 없던데? 트럼프 문제 이런 거 많던데. 우리나라는 이게 별로 의미 없는 주머니에서 공 뽑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 번 반복했는데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 8번에 한 번꼴? 요런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요거는 왠지 통계적 확률에 관련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 사실 이게 그냥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면 좋은데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적어놨네요.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 흰 구슬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다. 뭐 이때 생각하고 풀어야겠죠. 이때 n의 값, 즉 검은 구슬이 몇 개 있는가를 구하시라 문제입니다. 색깔에 맞게 색깔로 칠해볼까요? 흰 구슬이 2개, 파란 구슬, 파란 거 보이나? 파란 구슬이 3개. 검은 거를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검은 거 어떻게 되나요? 약간 회색 빛나게 해야겠나? 검은 구슬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뽑아서 넣고 색 확인하고 넣고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 흰 구슬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다. 아, 8분의 1. 그럼 흰 구슬 나온다? 뭐랄까. 그냥 하나를 뽑아서 그게 흰 구슬일 확률이 8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8번에 여러 번 반복했다.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 이 얘기는 통계적 확률이 하는 얘기고, 어쨌든 우리가 풀 때는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냥 한 개를 뽑았을 때 흰 구슬 확률은 8분의 1이다. 이게 수학적 확률로 보고, 통계적 확률에서 그 시행일 수가 충분히 크다는 것도 좀 애매하네요. 충분히 크면은 수학적 확률 값과 뭐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온다. 뭐 그런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전체에서 공을 하나 뽑는 법은 몇 가지인가. 전체는 공의 개수가 n 플러스 5개니까 n 플러스 5 c1이죠. 뭐 굳이 쓴다면 이런 거고 그냥 n 플러스 5가지죠. 공이 n 플러스 5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 흰색 구슬은 2개가 있단 말이죠. 2분의 2. 이렇게 한 값이 수학적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 값인 8분의 1과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 플러스 5가 2, 8에 16, n은 1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긴데 별로 재미는 없구만. 통계적 확률. 그 다음 게 기하학적 확률. 이건 재밌어. 이건 재밌더라고. 이거는 근데 이거는 나는 아주 그냥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정말 그 어이없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실 이 문제를 낮춰서 낸다면은 중학교 2학년한테 낼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중학교 2학년 우리 동네인데 그것도 우리 동네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이 문제를 내는 거 보고 저는 기겁을 했어요. 정말 이게 선생님이 미쳤구나. 원주각 개념도 안 배운 애들한테 그걸 왜 낼까 굳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힌트를 말해버렸죠. 이 문제를 풀려면은 중3 때 했던 원주각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불리는 건데, 기하학적 확률의 기본적인 원리랄까?
이런 것도 좀 잠깐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거니까 잠깐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처럼 정사각형 ABCD 내부에 점 P를 임의로 이렇게 잡아요. 점 P를. 근데 삼각형 PAB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이 얘가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래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배울 때는 P를 예를 들어서 지금 P를 잡을 거니까 P를 잡는 방법의 수 분의 예각삼각형으로 잡는 방법의 수를 찾아야 될 거예요. 그쵸? 근데 P를 잡는 방법의 수가 무한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해하기 좋게 이 정사각형이 좌표 평면 위에 있다고 칩시다. 저 A라는 점이 원점인 것처럼 원점인 양 X축 Y축 변의 길의 1이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 1,0, 0,1, 1,1 이런 곳에 B, C, D가 있다고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럼 P라는 점은 어떤 느낌이냐면 P라는 점은 잡는 뭐 X, Y를 잡아라. 그리고 그 X, Y는 어떨 것이다. 삼각형의 내부에 있으므로 내부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Y 역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을 바로 P를 잡는 방법의 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실수기 때문에 유리수도 아니고 유리수도 물론 무한계겠지만 유리수도 아니고 뭐 정수도 아니고 그냥 실수 다 뭐 무한계 비슷하지만 어쨌든 실수이기 때문에 이 P를 잡는 방법 자체가 이제 무한가지예요. 그럼 이 별거 뭘 구하라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같은 걸 구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 때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서 P가 실제 존재할 수 있는 전체의 넓이를 찾고 그리고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역의 넓이를 찾아서 넓이분의 넓이로 계산하자. 그러니까 개수분의 개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 우리 보통 앞에서 정했듯이 뭐 원소의 개수 NS, NA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 존재할 수 있는 P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의 넓이, 자취 영역 넓이라고 하면 좋을 거야. P가 존재할 수 있는 넓이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넓이를 찾아서 넓이분의 넓이를 풀자. 막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비슷한 문제가 몇 개 있으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예제가 몇 개 있잖아. 그치? 이게 지금 433번 433 밑에 보면은 저기 관역에 명중시키는 문제도 있고 실근 가질 확률 문제도 있고 양규와 은경이가 10분 동안 기다릴 때 만나게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문제 몇 개 있는데 이거 몇 개를 풀어봐야 돼. 사실은 이 문제는 이거는 그냥 뭐 이론으로 한 번만 설명해서는 힘들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P가 존재할 수 있는 전체 영역을 구하고 넓이 그 다음에 얘가 삼각형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넓이를 찾고 그래서 그 넓이분의 넓이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을 고등학교 올라와서 설명해도 애들이 긴가민가 한데 게다가 원주각도 등장하는데 중2한테 이 문제를 내고 있다. 왜 냈을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제 P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 P는 참고로 어디에 존재하는 거다? 이 때를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게 분모인데 그냥 내부의 임의로 잡는 거죠. 그쵸? 내부의 임의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P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이만큼이죠. 뭐 엄밀하게는 요 선을 빼야 돼요. 그쵸? 이 외곽선을 이렇게 빼야 되긴 하지만 뭐 상관없어요. 선 하나 뺀다고 넓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넓이는 전체 넓이 1. 아 이거 분모의 1쓰란 얘기구나 라고 받아주시고 이제 더 하이라이트는 이거지. 사실은 삼각형 PAB가 얘가 삼각형이 되려면은 뭐 어째야 되는가? P를 어디쯤 잡아야 되는가? 지금 이 그림 정도가 아마 얘가 삼각형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치? 이게 어디쯤인가를 하려면 이게 원주각 개념을 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원주각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직각삼각형 AB, PAB가 직각이 되려면 P는 어디 잡아야 될까? 이러면 아마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거예요. P를 어디 잡아야 되는가? A, B는 이미 고정되어 있고 P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P만 자유롭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직각삼각형이 될까? 아,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주 위. 원이 왜 이러니? 원이 왜 이러니? 원주 위에 이렇게 P가 존재하면요 분명히 이 각은 직각이 돼요. 그쵸? 물론 반대쪽도 있지만 지금 도형상에서는
반대쪽은 없겠죠. 아래쪽은 지울게요. 이렇게 P를 잡으면 무조건 PAB는 아니 각 APB가 되겠죠. 그렇죠? APB는 직각이 돼버립니다. 직각. 물론 다른 쪽에 P를 잡아서 직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이렇게 P를 이렇게 잡아도 직각이 돼요. 이렇게 A가 직각이 삼각형 이런 식으로 P를 이쪽에 잡아도 돼요. 그렇죠? B가 직각의 삼각형. 어쨌든 P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이런 곳에 P를 잡으면은 직각삼각형이 돼요. 삼각형 PAB가. 여기에 안 잡으면은 직각이 안 나오겠네요. 직각이 안 나오면 둘 중에 하나 아닌가? 둔각이거나 예각이거나. 얘를 기준으로 P를 이 AB 선분 쪽에 가깝게 위치시키면요. 눈치껏 눈치채야지, 그치? 이거 왠지 둔각일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들지 않아요? 둔각일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왠지 느낌이 둔각일 것 같은데? 라는 느낌. 그러지 않아요? 그쵸? 둔각일 것 같은 느낌. 확 드죠? 그쵸? 그러니까 이 내부에 보면 둔각삼각형이 돼요. 그것도 그 이유도 또 설명하려면 또 뭐 반원을 또 그려야지 뭐 어떡해. 아까 했듯이 이렇게 원주각을 그리면 직각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내부에 점을 찍으면 이 각의 크기가 뭐겠냐는 거야 말이요. 이 각의 크기가 직각에다가 얘를 더한 거겠지 뭐 이만큼을. 그치? 이만큼 두 개를 더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100% 둔각이잖아 이건 이쪽은.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무조건 둔각이 된단 말이요. 반면에 이 정사각형 내부에서 위로 올라가 버리면 예각이 될 거란 말이요. 그 이유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각이 예각인 이유는 이게 직각이고 요 각만큼을 얘랑 더해줘야 직각이 될 테니까. 그치? 요건 분명히 직각보다 작을 거 아니요. 예각일 거 아니요. 근데 말했듯이 이게 바깥에 잡는다고 무조건 요각은 예각일지 몰라도 다른 각은 또 둔각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어쨌든 정사각형 내부라면은 이만큼이 예각삼각형이 나오는 부분들. 원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주각을 활용하면 돼요. 이렇게 원주각 바깥쪽 각이니까 어디에 점 찍더라도 바깥쪽 각이기 때문에 90도도 작할 것이다. 얘가 이렇게 서는 직각. 그래서 어쨌든 예각삼각형이 되는 곳들은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이 바깥쪽 부분들, 둔각삼각형 되는 부분들은 이 안쪽 부분들, 직각삼각형 되는 부분들은 요 경계선에 걸치는 부분들 또는 여기 부분들 뭐 이렇다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얘기를 길게 할 수도 있으나 일단 여기서 접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예각삼각형이 되게 하도록 하는 P의 자취는 이 위에 있는 뭐라고 할까 이거를 정사각형에서 반원을 뺀 만큼이 된다는 거죠. 정사각형 넓이는 1일 거고 반원 넓이, 반원은 반지름이 참고로 2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의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그쵸? 이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분모는 1이니까 생략하고 1 빼기 8분의 파이 뭐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참고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하면 제로예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분명히 존재하나 넓이로 봤을 때는 이게 제로라는 거예요. 넓이로 봤을 때는 제로. 선이니까 선으로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넓이가 정의되는 거라서 넓이분의 0 해버려서 직각삼각형이 분명히 나오는데 분명히 존재하나 확률로 보면 제로다라는 또 그런 또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혼란에 빠뜨리죠. 우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나도 몰라. 어쨌든 그렇다는 건데 저걸 중2한테 내고 있어. 깝깝하게. 다들 뭐 하시나? 뭐 하십니까? 이거 뭐야? 몇 개 남았지? 5개 남았네? 잠깐 녹화를 잠깐 끊고
2부로 1부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로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